안녕하십니까.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오늘은 화분 받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화분을 많이 받는 방법,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 화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간단하게 하면서 간단하지가 않죠. 자, 일단은 뭐 몇 가지 정도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이제 소문 조절, 그 다음에 이제 사양수 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충이 필요하죠. 그 정도 세 가지 정도가 일단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단 이거를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문 조절을 말씀드리겠는데, 자, 소문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이게 소문 조절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태로 놔두게 되면 화분이 이제 들어오죠. 화분이 이렇게 받게 되면 화분이 이쪽에만 잔뜩 쌓입니다. 이쪽에만 잔뜩 쌓이고 이쪽에는 화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분 받을 때는 이 소문을 이 정도 이제 넓게 뭐 다 빼줘도 되고, 이렇게 전체 오픈을 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화분을 하루 종일 이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냉해를 입거나 그런 건 없겠죠. 자, 이렇게 해놨을 때는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을 때는 요 구멍은 이제 그 숯벌들 나가라고, 이제 일벌도 나가고 숯벌도 나가라고, 나가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소문이 넓어버리면은 이제 이쪽에 한 70% 정도 쌓이고, 이쪽으로 한 70% 정도 쌓이고, 이쪽에 한 30%라도 쌓이기 때문에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이걸 받쳐놓고 1시간, 2시간 있다가 꽉 찬다, 그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한 1시간 정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죠. 이쪽에도 이제 같이 양쪽으로, 이쪽 저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소문을 열어놓고 받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다. 좀 골고루 받을 수가 있다. 이제 통 안에 이쪽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도 막 이제 같이 골고루 받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가쪽에다 놓고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사양수를 주는 게 아무래도 좀 화분 받는 게 좀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 하면, 얘네들이 이제 벌들이 나갈 때 꿀을 어느 정도 먹고, 이제 꽃술로 가죠. 꽃잎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꿀을 이제 혓바닥으로 내뱉어갖고 다리에 이제 바릅니다. 발라가지고 꽃술에다가 다리를 막 문지르죠. 그래갖고 어느 정도 묻으면 또 이제 꿀을 조금 뱉어가지고 이제 또 바르고, 그래갖고 또 문대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분을 물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안에 꿀이 없으면은 화분을 들어오는 양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작아지니까 이제 저걸 넣어주는데, 보통 이제 그러면 사양수를 언제 얼만큼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한 새벽 4시나 5시쯤에 주는 게 좋습니다. 새벽 4시나 5시쯤에 주는 게 좋은데, 뭐 그때 맞춰갖고 주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자동 사양기에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타이머를 한 5시 정도에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뭐 우리같이 이제 자동 사양기를 설치 안 한 사람들은 저녁에 줘도 됩니다. 저녁에. 그러니까 한 6시 해가 질 무렵에 이제 한
소주병으로 한 병 정도 이렇게 줘 놓으면은 그 다음날 그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올 거를 한 150 정도, 이 정도 한 1.5배 정도 더 받을 수가 있다. 뭐 1.2배가 될 수도 있고 뭐 2배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100은 넘어간다.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연습을 좀 시켜야 됩니다, 얘네들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옛날에 뭐 옛날 문에서 자동 도어로 바뀐다, 이렇게 번호키로 바뀌게 되면 번호를 까먹기도 하고, 아 번호가 몇 번이었더라, 이렇게 좀 적응이 좀 잘 안 되죠. 그렇듯이 얘네들도 이제 앞에 뭐 장애물이 있고 그 구멍 사이로 이제 겨우겨우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뭐 공연을 하더라도 리허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얘네들도 좀 리허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날 그 화분을 본격적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8일날, 9일날 1시간 정도씩 이렇게 채취기를 해놨다가 이제 풀어주고, 그 다음날도 1시간 정도 해놨다가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한 2번 정도 이렇게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기 한 통 있고 2통, 3통, 4통, 5통이 있죠. 그런데 맨 가해 통은 벌이 약하다고 설치를 안 해버려. 그리고 벌이 좋은 4통만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저기 4개는 설치되어 있고 여기 벌이 약하다고 이쪽에 설치가 안 되게 되면, 이쪽에 안 되게 되죠. 이쪽 통에 안 되게 되면 벌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벌이 약하든 강하든 무조건 다 똑같이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전군을 다. 뭐 전군을 다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뭐 교미상 같은 거, 너무 약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라도 이제 좀 떨어뜨려 놔야 되겠죠. 이제 미리 교미상 낼 때부터 좀 떨겨뜨려 놔야 되고, 아무튼 전군을 다 채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채밀기 설치 안 한 쪽으로 벌들이 싹 몰려가 버려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분 채취기 달 때는 약군, 강군 가리지 말고 무조건 다 설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얘네들이 화분을 물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유충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를 이제 물어다가 자기들이 먹어야지 젖이 나오니까, 젖을 이제 내가지고 짜가지고 이렇게 유충한테 줘야 되니까. 근데 유충이 만약에 안에 별로 없다면 조금밖에 안 들어오겠죠. 유충이 많다면은 많이 들어오겠죠. 그쵸? 그러면 유충이 많아야 되겠죠. 그럼 산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산란을 많이 받아놔야 이제 화분도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뭐가 있냐 하면 시간을, 얘네들이 이제 화분을 물고 들어오죠. 그러면은 얼만큼 받아야 되느냐. 하루 종일 화분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받게 되면 얘네들이 먹을 게 없죠. 제 생각으로는 한 아침 한 6시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시까지 한 7시간 정도가 되겠죠. 그 이후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얘네들이 먹고, 그 전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봉주가 갖고,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 하면,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이런 쟁반 있죠. 이런 쟁반을 소문 채취기를 받쳐놓고 이런 쟁반을 이렇게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이나?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놔두면은 이제 밑에 화분 받침대를 끼울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좋은데
이제 이런 재질의 그 쟁반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햇빛이 비치죠. 햇빛이 비치게 되면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이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그 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게 쟁반을 쓰는 건 좋은데 저런 그 쟁반은 이런 쟁반을 우리 벌쟁이들이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은 햇빛이 반사가 돼갖고 열이 받죠. 그럼 화분이 빨리 마르죠. 화분을 빨리 말리려고 그런 의도에서 이런 쟁반들을 많이 씁니다. 화분 말리기용으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재질을 말고 이제 뭐 플라스틱 재질 뭐 이런 재질을 사용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런 재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면 이제 빛이 반사가 되니까 벌들이 안 그래도 들어가기도 힘든데 구멍도 들어가기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빛까지 이렇게 막 비춰버리게 되면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쟁반을 쓰긴 쓰되 이런 반사가 되는 쟁반을 쓰지 않는 게 좋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해요.